이런 감성 터치도 같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단톡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현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종신보험 보통 감성 터치가 기본이죠. 예전에 제가 2006년도부터 보험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놀랐어요. 고객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를 좀 봤었어요. 사망하면 애들은 어떡하냐.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감성 터치를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감성적이지 않은 경우는 사실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카카오톡 1인보험 CEO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논리로 풀어보는 종신보험이란 제목으로 논리로도 풀어보고 감성 터치도 놓치지 않는 거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할 저는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로 있는 전상현이고요. 설계사 아카데미라는 설계사 커뮤니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거 많이 보시죠? 자, 뇌혈관 질환 분류별 발병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뇌출혈 가입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많이 얘기하죠. 큰일 났다고. 뇌출혈만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한동안 뭐가 많이 나왔었죠? 뇌출혈인 분들 생보사, 예전에 이제 생보사는 뇌출혈밖에 없었는데 생보사로 뇌출혈 가입된 분들은 손해보험사에 뇌졸중이 나오면서 뇌경색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뇌졸중을 가입한 분들한테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뇌혈관 질환으로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좀 더 심해요. 급성심근경색에 가입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이제는 뭐 당연히 얘기하죠. 허혈성 심장질환을 그걸 가지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보험을 풀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시자고요. 뇌혈관 질환은 왜 이 세 개 중에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어느 게 보험료가 제일 비쌀까요? 당연히 뇌혈관 질환이 제일 비쌉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도 당연히 허혈성 심장질환이 비싸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계속 가입하려고 하나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왜? 많이 걸리니까. 보상을 제대로 받으시라고. 뇌출혈 해봤자 9%밖에 안 되니까 이거 보상 제대로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뇌졸중 걸리면은 뇌경색 걸리면 10원도 안 나와요. 이게 우리가 논리죠. 비싸다고 안 파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뇌경색, 뇌출혈이 걸렸는데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게 아니면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죠. 자, 저는 이거 그럼 거꾸로 한번 보겠어요. 자, 9% 정도. 여러분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같은 설계사니까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고객을 위한 설계라고 특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스코어링을 적게 넣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상해 사망을 넣습니다. 상해 사망이 통상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요거보다 조금 적어요. 7%가 조금 넘습니다. 질병 사망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뇌졸중보다 조금 많습니다. 65% 정도가 질병 사망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망은요? 일반 사망이 100%가 되겠죠. 자, 논리적으로 봅시다. 고객에게 뇌혈관 질환을 하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싸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사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객을 위해서는 스코어링을 낮게 넣어서 하는 거를 좋다고 얘기해요. 왜? 안 죽을 거니까? 아니요. 저는 안 죽는 사람을 못 봤어요. 무조건 사망합니다, 사람은. 자,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은 당연히 비싸죠.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비싸도 하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은 괜찮은데 비싸지만 하면 안 된다는 일반 사망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대가 논리적으로 짚고 들어오면 나도 최소한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컨설팅 하는 것도 운전자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가 많아요. 아예 무스코어링을 이거 정말 고객을 위한 거다. 고객을 위한 컨설팅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듣는데요. 제가 그런 경우에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쁜 설계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 고객이 운전자 보험의 가해자일 경우는 그나마 쓸만해요. 피해자로 사망을 하게 됐을 때는 그래요. 가입했는데 10원도 안 나오는 무스코어링이 그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설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문인데요. 직무상 선박 탑승사고 면책 사유에 대한 설명 의무. 이거는 이제 설계사가 구상을 맞은 케이스입니다. 직업 또는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선박 승무원, 자, 잘 보세요. 선박 승무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라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게 됐을 때 그동안의 행위로 인해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면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판매하냐면은 해양대학교에 가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어딜 갈까요? 이분들 기관사, 항해사 혹은 선장으로 배를 타는 걸 직무로 하는 직업을 가져가거든요. 상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이럴 때 그때 얘기합니다. 통지하지 마세요. 아니요, 못 받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만 있고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생명보험사의 종합상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요? 학생 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번호가 제 2021-16호니까 내용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가는 감성 터치도 있죠. 이것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적어도 내가 없어도 우리 애들 대학은 갈 수 있도록. 자, 제가 종신보험 판매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판매할 때는 항상 전제를 다는 게 있습니다. 나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은 그냥 패스하세요. 굳이 거기서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애들 대학은 갈 수 있도록. 또 독신주의자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없어도 우리 부모님 폐지는 안 주셔도 되도록. 저는 실제 사례를 봤어요. 부모님이 자녀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아무 일 없이 영위하는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이분들의 노후를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냐면은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자 자녀가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주면 더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없어도 자, 우리 와이프 사모님 소리는 들을 수 있게 만약에 전문직인 경우는요,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보다 가족 혹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내가 없어도 병원 폐업은 안 될 수 있도록. 병원이 폐업되는 거는 당연히 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자, 부동산이 잘 상속되기 위해서는 사망보험금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분쟁이 안 생기도록 이것도 역시 사망보험금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자, 경영권 방어는 당연히 CEO분들한테 해줄 얘기고, 내가 치매가 걸려도 돈이 나오면 적어도 남의 자식까지, 남의 자식은 누구죠? 사위나 며느리한테까지 박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망보험금 가입하면 그걸로 나중에 재혼하라고. 자, 대놓고 얘기해요. 그 돈 없어서 재혼하는 거라고. 사망보험금이 충분히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식 눈칫밥을 먹이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재혼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그런 거죠. 이런 감성 터치도 같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단톡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아카데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댓글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올려드렸습니다. 확인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외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가 있는 단톡방이기 때문에 저에게 아래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고 같이 참여해서 서로의 실력을 같이 쌓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 다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